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이번 토픽 대표를 맡은 곽서연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다이버스 페이시스 리센트 어드밴시스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HCM에 대해서 2020년 ACC 가이드라인과 함께 리뷰해보고, 진 테스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버뷰 보시겠습니다. 하이퍼트로피 마이오패시의 키 어드밴스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인데 1960년대에 브라우널드에 의해서 처음으로 컴프레hensive 다이버스 디지즈 디스크립션을 하였고 이후로 샘 LVH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베라파밀과 다이소피라마이드 등이 도입되었고 첫 번째로 진이 리포트된 것은 1990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마이액토미, ISD가 매니지먼트 옵션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2020년 가이드라인과 또 네거티브 아이노트로픽스 드럭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꾸준히 연구되면서 진단 및 매니지먼트 방법이 발전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HCM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거의 60년 동안 많이 발전해 왔는데 스페시픽 어드버스 디지즈 패스웨이의 타겟팅에서 ICD, 마이액토미,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등 각각의 퍼스널라이즈드 치료를 한 결과 모털리티는 현저히 낮아졌고 다른 질환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아서 매뉴얼 모털리티 레이시 0.5%, 5년 모털리티 레이시 2.5%로 캔서 평균 모털리티인 6%보다도 낮은 모털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다이그노시스와 적절한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HCM은 오토조말 도미넌트로 유전되기 때문에 남녀 1대1의 비율로 발생하고 프리밸런스는 피노타입으로 진단되는 HCM은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500분의 1, 패밀리알 트랜스미션 또는 서클리니컬 패소제닉 셀코미역 뮤테이션까지 하면은 20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중 3분의 2에서는 엘비오트 옵스트럭션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CM의 정의는 2014년 ESC에서는 HCM이라는 단어를 시스테믹 디스올더 또는 세컨더리 커즈로 인한 LV 하이퍼트로피를 전부 포함시켜 사용했지만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허트에만 국한된 모폴로지 익스프레션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HCM은 하이퍼텐션이나 AS 등의 다른 카디악 시스테믹 메타볼릭 디지즈로 그런 정도의 LVH가 설명이 안 될 경우이며 HCM에서 나타나는 LVH는 어느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베이젤 안테리어 septum에서 안테리어 프리올로 이어지는 하이퍼트로피가 most 커먼하게 나타납니다. 진단 기준은 2D 에코나 MRI를 이용해서 엔드 다이스톨릭 때 측정하는 LV 월 thickness가 LV 어느 부위든지 15mm 이상이면 진단하고 특히 가족 중에 HCM 환자가 있거나 진 테스트에서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13mm만 되어도 HCM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HCM의 패스토피지올로직 마이오카디악 체인지는 잘 알고 계시듯이 다음과 같이 엘비오트 옵스트럭션이 발생할 수 있고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 다이아솔릭 디스펑션, 그리고 마이트랄 리거제테이션이 있고 25% 정도의 환자에서는 운동 시에 BP 상승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오토노믹 디스펑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HCM의 피노타입은 다음과 같이 헤테로저너스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를 타입으로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명확하게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패턴의 LVH를 보시면 베이젤 안테리어 septum과 안테로 라테랄 월이 두꺼워진 경우도 있고 베이젤 포스테리어 septum이 두꺼워진 경우 베이젤 안테리어 프리월에 국한된 30mm 이상의 매시브 하이퍼트로피를 보이는 경우 LV 에이펙스에 로컬라이즈된 하이퍼트로피 또는 디퓨즈하게 septum이 시크닝 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외에 보일 수 있는 또 몰폴로직 아노말리들은 파필러리 머슬이 코드 없이 직접 AML이 붙는 경우 또는 하이퍼트로피드 안테로라테랄 파필러리 머슬이 에이피칼 쪽으로 디스플레이스 되는 경우 등이 있고 또 AML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길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HCM 환자 중에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는
까지도 패솔로직하거나 라이클리 패소제닉 진 베리언트가 확인되고 카디악 살코미어의 마이오필라멘트 프로틴 관련된 주요한 11개의 진에서 2,000종류 이상의 베리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진 뮤테이션은 마이오신 바인딩 프로틴 C3와 베타마이신 헤비체인을 코딩하는 유전자에서 각각 50%, 30%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트로포닌, 또 트로포마이신, 그리고 액틴 등의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HCM의 진단, 이니셜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팔로업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CM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히스토리, 심텀, 그리고 피지컬 이그잼, 그리고 HCM 및 SCD를 포함한 패밀리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검사를 해서 EKG, 에코, CMR 등 이미지 평가를 해서 피노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HCM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LVOT 옵스트러션이라든지 MR,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 등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겠고 팔로우업은 1, 2년마다 심텀 팔로우업을 하고 또 3에서 5년마다 서든 카디악 데스의 리스크 이블루션을 진행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 30% 정도에서는 진 테스트에서 패솔로직 카코미어 뮤테이션이 포지티브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퍼스트 디그리 패밀리 멤버에게도 진 테스트 스크리닝을 해서 그중에 진 뮤테이션이 나오고 HCM 피노타입이 있다면 HCM 환자와 똑같이 워크업하고 팔로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가족 중에 환자와 같은 진 뮤테이션이 있는데 피노타입은 네거티브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은 앞으로 HCM 피노타입으로 컨버전하고 카디오베스쿨러 컴플리케이션의 위험도 있을지 아니면 평생 발현하지 않을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주목받았던 연구를 보시면 셀코미어 프로틴 뮤테이션 캐리어에서 HCM 페네트런스가 얼마나 되는지 본 것인데 패밀리 스크리닝에서 셀코미어 프로틴 진 뮤테이션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HCM 피노타입을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부터 성인들의 환자를 대상으로 15년 동안 팔로업해서 HCM이 새롭게 진단되는지, 그 피노타입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진행된 연구입니다. 환자는 총 285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14.2세였습니다. 연구 결과 거의 50% 정도의 셀코미어 프로틴 뮤테이션 캐리어에서 HCM이 디벨롭되었고 남성 그리고 처음 진 테스트 당시에 업노멀 EKG를 보였던 환자에서 HCM이 되는 리스크가 각각 2.9, 4.0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진 뮤테이션의 캐리어의 경우에는 레귤러 TT 또는 CMR을 통한 MRI를 통한 롱텀 스크리닝이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특히 팔로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마이오신 헤비체인 진 뮤테이션이 있는데 피노타입은 네거티브로 나왔던 17세 남한에서 베이스라인의 10mm 정도밖에 안 되던 LB월 두께가 12개월 팔로우업하는 동안 15mm까지 증가했고 36개월째 18mm, MRI로 측정 시에는 22mm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HCM 커징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으나 에심토마틱하고 이미지에서 LVH가 현재는 없는 경우를 프리클리니컬 HCM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클리니컬 HCM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나이에서 계속 서베일런스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지노타입 포지티브, 피노타입 네거티브인 환자에서는 서든 카디악 데스는 드물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걸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ICD를 넣거나 선제적인 메디컬 테라피를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지노타입 포지티브, 피노타입 네거티브인 환자에서 어떤 주기로 환자를 팔로우해야 되는지 보시면 클리니컬 HCM으로 진행하는 환자의 3분의 1은 18세 이전에 생기고 18세 이후로는 페네트레이션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까지는 1에서 2년마다 팔로우업을 하고 성인부터는 3에서 5년마다 이제 이미지와 심텀 등의 워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스테믹 에비던스는 없지만 보통은 50세가 될 때까지는 주기적인 서베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진 테스트를 해서 지노타입이 피노타입이나 클리니컬 아웃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연구로 6개국의 환자를 모은 HCM 레지스트리에 2,755명의 HCM 환자에서 sarcomea진 뮤테이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의 MRI와 진, 바이오마커 파인딩을 비교하였고, 뮤테이션이 있는 군은 이런 septal curvature 모포로지를 보였고, 또 interstitial fibrosis, LG가 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alveolar obstruction은 덜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sarcomere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earlier 그리고 higher adverse outcome을 갖게 되고 또 greater disease burden을 갖는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디악 sarcomere를 thick filament와 thin filament로 구분해서 피노타입과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고, thin filament에서 파이브로시스 더 심하고 LVOT 옵스트럭션 더 낮았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의 모탈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특정 진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earlier age onset을 보인다거나 또 ICD를 더 많이 넣게 된다거나 페네트레이션에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피노타입과 아웃컴이 진에 따라서 예측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이런 리미티드 패밀리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디그리를 보시면 싱글진 뮤테이션 한 가지만으로 페노타입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족들이 모두 마이오신 바인딩 프로틴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피노타입은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58세에 에이피컬 아뉴리즘이 있어서 ICD를 넣었고, 첫째는 33세에 심토마틱 엘비오틱 옵스트럭션이 있어서 septal 마이액토미를 했으며, 둘째는 25세에 septum에 매시브 LVH가 있어서 ICD를 넣었고, 셋째는 진 포지티브이긴 하지만 어심토마틱하고 피노타입이 네거티브인 상태로 이렇게 같은 진 뮤테이션을 공유한 직계 가족 내에서도 베리어블 피네트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개별적으로 잘 봐야 되고,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싱글진 뮤테이션 한 가지만으로 피노타입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HCM의 다양한 몰폴로지 피처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sarcomere 프로틴을 포함하지 않는 구조물들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이런 피처들 모두를 sarcomere 뮤테이션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sarcomere가 LV 전체에 sarcomere 프로틴이 발현되는데, 뮤테이션이 있으면 모든 부위의 마이오카디움에 다 문제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특정 부위만 리저널하게 이렇게 하이퍼트로피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sarcomere 뮤테이션만으로 HCM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현재로서는 진 테스트 결과가 프로그노시스, 퓨처 클리니컬 아웃컴 등을 릴라이블하게 예측한다고 볼 수 없고, HCM 환자의 30% 정도에서만 sarcomere 뮤테이션이 발견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에 적용할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매니지먼트 가이드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멀티플 sarcomere 뮤테이션이 더 어드버스한 프로그노시스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또 따라서 진 테스트를 진단 또는 패밀리 스크리닝이 아닌 어떤 예후나 위험 예측을 위해 루틴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에비던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노타입과 피노타입에 대한 아웃컴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훗날 HCM 환자 예후 예측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CM과 비슷한 카디악 몰폴로지 피처를 보이는 질환들의 감별에 있어서 진 테스트의 중요성 및 또 해석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V 하이퍼트로피가 있다고 해서 다 HCM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서로 다른 세 환자의 에코와 EKG입니다. 세 환자 모두 EKG에서 LVH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에코에서는 LV 월 두께가 다 증가해 있습니다. 단순히 EKG나 에코만으로는 확실하게 HCM이라고 진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몇몇 분들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처음 발견된 LV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환자에서 에코 레포트에 HCM 앞에 롤아웃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페리페럴 뉴로패시가 있는 40대 남한, 또 이제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가 있는 환자, 사커플레이어 이 경우에서 이제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멜라스 같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얼 디지즈가 있고 파브리아 같이 이제 라이소소말 스토리지 디지즈, 또 아밀로이도시스, sar코이도시스 등, 그리고 아틀레터트나 하이퍼텐션, 또 AS 같이 밸뷸러 하트 디지즈와 같은 세컨더리 코즈로 인한 경우도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진단을 해야 하는데 환자의 증상이나 EKG, 동반 질환 등과 함께 이렇게 MRI가 그중에 추가적인 이제 감별 진단에 있어서 이미지 검사로 이용되는 게 MRI가 있습니다. 그리고 LVGLS도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MRI에서 핵심적인 감별점만 말씀드리면 HCM과 애틀레트 하트 감별 시에는 ECV가 도움이 되는데 ECV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면 HCM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는 이제 이런 서컴프런셜한 서브엔도카디얼 LG 패턴을 보이고 T1과 ECV는 보통 증가됩니다. 그리고 GLS에서는 이렇게 에피칼 스피어링 패턴으로 흔히 말하는 체리 온탑 소변을 보이게 됩니다. 파브리는 리피드가 축적되기 때문에 T1이 낮습니다. 그래서 파브리를 의심하신다면 MRI에서 T1 매핑을 꼭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의 파브리이거나 아주 말기인 경우에는 T1이 또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미지 워크업을 다 해도 진단이 애매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진 테스트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브리 디지즈에서는 알파 갈락토시드에서 진을 확인하거나 아밀로이드스에서는 트랜사이르틴 진 등을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세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40대 남자고 패밀리 스크리닝으로 내원했는데 환자 증상을 물어봤을 때 6살부터 손발에 열나고 화끈거리고 반으로 찌르는 듯 통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지오케라토마가 있었고 각막 혼탁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EKG에서는 QRS 볼테이지가 증가되어서 LVH 패턴을 보이면서 라테랄 리드의 딥 TF 인벌전이 관찰되었습니다. 에코에서는 LV 하이퍼트로피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어떤 진단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웠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함께 고려했을 때는 파브리 디지즈 가능성도 감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갈락토시다제 액티비티 검사와 진 테스트를 하였고 GLA 진 뮤테이션이 관찰되어서 파브리로 진단할 수 있었고 환자는 ERT를 시작해서 팔로우 디지즈가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테스트가 이렇게 진단을 컨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래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셨는데 보여드렸던 나머지 두 케이스도 모두 진 테스트 결과 각각 이러한 진 뮤테이션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는 멜라스로 진단되었고 이 경우는 이제 운동선수였지만 이 진이 발견되어서 HCM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진 테스트의 베네핏으로 진단이 애매한 환자에서 컨퍼메이션 다이그노시스로 이용될 수 있고 왜 리스크가 있는 이제 패밀리 멤버에서 데피니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또 디지즈 피노카피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이티올로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베네핏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10년 넘게 HCM 파브릭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우리 병원에서 HCM과 에피칼 HCM이 다 각각의 별로 있었고 그 외에 이제에서는 파브리와 멜라스, 아밀로이드시스, 알포트 신드롬, MPS 등등도 이런 HCM을 보이는 피노카피들로 같이 진단된 바가 있습니다. HCM 서스펙티드 환자에서 진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고 진 테스트 결과만을 봤을 때는 분포는 다음과 같이 최근 환자들은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 이전 다른 알려진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비슷하게 약 40% 정도에서 패솔로직, 라이클리 패소제닉 뮤테이션을 보였고, 각각 이제 분포를 보시면 마이오신 바인딩 프로틴 C3와 베타마신 헤비체인 진이 메이저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주목할 점은 한 6% 정도에서는 파브리에서 나타나는 진 뮤테이션인 GLA 뮤테이션이 같이 있어서 파브리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서지영 교수님께서 하셨던 연구인데 273명의 언노운 오리진의 LVH나 클리니컬 HCM 양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 다음과 같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환자들 중에서 진 테스트를 했을 때 파브리가 한 4.6% 정도에서 진단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언노운 오리진 LVH에서 원인을 알아야 될 때 이런 특징들이 있을 때는 파브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된 GLA 유전자 검사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액션 파브리 연구라고 해서 알파 갈락토시 알파 테라피를 효과를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벤글로스타라타는 이제 약으로 우리나라에서 2병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이 참여해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CM 파브리 클리닉에 이제 어떤 환자 중에 최근에 내원한 환자를 잘 진단했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65세 남한 특별한 메디컬 히스토리는 또는 증상은 없이 건강검진에서 LB 월 티크니스가 증가되어서 진 테스트를 하고 파브리라는 진단을 듣고 이에 대해서 엔자임 리플레이스 테라피까지 권유를 받았던 환자가 세컨드 오피니언을 위해서 본원의 HCM 파브리 클리닉에 내원하였습니다. EKG는 하트레이트 86회,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RBB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마크드한 TF 옵노멀 인벌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코에서는 LB 월이 약간 스파클링 패턴을 보이던 듯하면서 로우 미드의 안테리어와 안테로셉탈 사이트의 월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져 있었고, 맥시멀 티크니스는 측정했을 때 22mm였습니다. LA 사이즈 증가되어 있었고 EF는 74% 정도로 하이퍼다이나믹하였고 에버리지 LV GLS는 마이너스 19.1%로 정상 범위이지만 머리 두꺼워져 있는 부위에 GLS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파브리 진단을 듣고 왔지만 에코 소견만으로는 파브리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다른 인필트러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 질환이나 HCM 감별이 필요하였습니다. MRI는 파브리 감별에는 티어 매핑이 중요한데 T1이 낮지 않고 상승한 상태를 보여서 이 환자에서 파브리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그리고 LG 패턴을 봤을 때 여기 이제 LG 패턴이 이렇게 ill defined 패치 인핸스먼트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파브리 관련된 바이오마커와 엔자임 액티비티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였고 GLA 유전자 본원에서 한 것도 VUS로 파브리로 진단할 결과가 매우 약했습니다. 파브리 환자들에서는 이 GL3 축적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페리페랄 뉴로패시라든지 각막 혼탁, 안지오케라토마 등의 이제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 환자에게서는 이런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환자는 파브리를 배제하고 HCM으로 진단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병원 검사를 다시 보았을 때 이 환자는 임상적으로는 HCM인데 진 테스트 결과에서 GLA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파브리로 진단해서 ERT를 할 뻔했으나 다행히 본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 테스트가 상당 부분을 명료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 케이스처럼 동시에 두 개의 진이 이렇게 뮤테이션이 검출된다거나 하는 애매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과 에코, MRI, 엔자임 수치 등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매니지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토마틱 옵스트럭티브 HCM에서 우선 넌 베소다일리팅 베타 블로커를 투여하고 효과가 없으면 넌 DHP CCB를 쓰는데 그런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이소피라마이드를 사용하거나 셉탈 리덕션 세라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파밀과
딜티아뎀이 알비오티 옵스트럭션을 이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떤 환자에서는 베소다일레터리 액션이 더 저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애프터로딩 리듀스 효과가 특히 레스팅 때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80 이상으로 높거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사인이 있는 환자에서는 함풀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베라파민을 사용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어큐트 하이퍼텐션이 발생하였는데 플루이드에서 반응이 없으면 IV 페닐레프네린이나 또는 아이노트로픽 그 이펙트가 없는 베소 컨트랙트를 쓰고 또 컨트랙틸리티를 약하게 하고 다이어슬리 필링 피리어드 길게 하여서 플루이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베타 블로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HCM에서 APB 있으면 사드베스크 스코어 관계없이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시작하고 퍼스트 옵션은 도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듬 컨트롤을 위해서 필요시 안티 아리드미액을 사용하고 또 그래도 조절 안 될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어블레이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디악 마이오신 이니비터라는 이제 약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HCM의 엘비오티 옵스트럭션, 또 논 옵스트럭션 등의 여러 스펙트럼에서 이펙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로 익스플로러 HCM이 있는데 이 카디악 마이오신 이니비터인 마바캄틴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옵스트럭티브 HCM 환자에서 마바캄틴이 이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결과를 보였고 또 septal 리덕션 테라피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스트럭티브 HCM뿐만 아니라 논 옵스트럭티브 HCM 환자들도 꽤 많은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증된 파르마콜로직 테라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 마바캄텐의 이펙트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 마바캄텐을 투여시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심텀의 호전은 보이지 못했지만 시그니피컨트한 도즈 디펜던트 NT 프로벤피의 감소, 프로포닌 리덕션 감소를 보여서 마이오카디알 월 스트레스 임프루먼트를 시사하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논 옵스트럭티브 HCM에서도 적절한 메디컬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원에서 연구 진행 중인 이제 임상 연구인데 옵스트럭티브 HCM 환자에 대해서 안티아리드믹 에이전트인 이 약을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엔텔스토를 가지고 논 옵스트럭티브 HCM에서 효과를 보는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와 ICD 인디케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ACC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서든 카디악 데스나 VP 또는 서스테인 VT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ICD를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러한 이제 매시브 LVH라든지 가족 중에 SCD가 있다든지 언익스플레인드 싱콥이 있거나 에피칼 아뉴리즘 250 미만일 경우에는 ICD가 이제 리저너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2011년 ACC 가이드라인이나 2014년 ESC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 업노멀 BP 리스판스 운동할 때 BP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경우 또 리스크에 포함을 시켰었고 엘비오티 그레디언트를 수치화해서 이거를 이제 리스크 점수화할 때 이용하였었는데 이번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업노멀 BP 리스판스라든지 엘비오티 옵스트럭션이 어느 정도인지 라든지 또 지네틱 뮤테이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든 카디악 데스의 리스크 팩터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에이피칼 애뉴리즘이 있는지 여부와 EF가 50% 미만으로 이제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지 그리고 카디악 MRI에서 익스텐시브한 LGE가 있는 경우를 서든 카디악 데스가 있다고 보고 ICD를 넣는 인디케이션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이제 EF가 감소된 엔드스테이지 HCM은 EF가 프리졸브드된 환자에 비해서 서든 데스 이벤트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런 에피칼 애뉴리즘이 있는 HCM, 그러니까 에피칼 HCM 그 자체로는 서든 카디악 데스나 어떤 스트롱 리스크를 올리진 않지만
이런 에피컬 애뉴리즘이 있는 상태에서는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를 올리고 스트로크에 대한 프로필락시스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MRI에서 LG가 이렇게 익스텐시브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옵스트럭티브와 논옵스트럭티브 HCM 모두에서 이렇게 LG가 15% 이상으로 있을 경우에 서든 카디악 데스 및 ICD 인서션 이벤트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서지컬 마이액토미는 옵스트럭티브 HCM에서 드럭 리프렉터리 심텀이 계속될 때의 치료 옵션인데 오퍼러티브 모탈리티는 작은 데에 비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인데 마이액토미 후 리듬에 관계없이 LA 볼륨 인덱스가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GTMT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니아 클래스 3에서 4 정도의 심토마틱 또는 obstructive HCM이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와 동반되는 경우 엔드 스테이지 HCM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꼭 절대적으로 EF가 감소해야지만 트랜스플란트 리퍼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F가 이렇게 프리졸브 되어 있더라도 리커런트한 벤트리큘러 아리드마가 계속 발생하거나 또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가 이제 리스트릭티브 피지올로지를 보이면서 동반되는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VOT가 obstruction이 있으면서 증상이 메디칼 그리고 인터벤션 그리고 서지컬 등의 이제 치료에 반응할 경우에는 이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HCM의 정확한 진단은 중요하고 진 테스트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 테스트의 결과는 클리니컬 메디테이션과 함께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지노타입, 피노타입의 코릴레이션 여부는 여전히 아직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고 HCM은 브로드하고 헤테로제너스한 클리니컬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진 테스트는 증상이 없는 HCM 가족들에서 디텍트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HCM은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하면 어떤 노멀 익스텐디드 롱지티드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멀티모달 이미지와 진, 클리니컬 매니피레이션 모두를 이제 고려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